안녕하세요. 아마도 가죽공방입니다. 오늘은 장식 꼬인 미니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죽 본판에 잠금 장치가 잘 달려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겉면에 올바르게 달려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가죽에는 이렇게 닫혔을 때 필요한 잠금 장치가 위아래에 달려 있고요. 이 상단 부분에도 보시면 오링과 빼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하신 끈 확인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속품이 모두 다 달린 채로 배송이 됩니다. 물티슈, 가죽 조각. 이 조각은 이 뒷면에 달려서 장식품 뒷면을 마감해 줄 때 쓰는 가죽 조각입니다. 가죽 조각, 단면 마감재, 엣지 코트입니다. 실과 바늘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골무 2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구성품 모두 다 잘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작 전에 반드시 받으신 제품에 불량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 재료는 쪽가위와 라이터입니다. 제작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제가 꺼내놓은 재료들만 남기고 모두 다 일단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죽 본품과 스트랩, 작은 가죽 조각, 엣지 코트, 물티슈 꺼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단면 마감 작업을 하기에 앞서 가죽 설명부터 먼저 한번 해드리면, 저희가 오늘 만들게 될 가죽은 양면 가죽이라고 하는 소가죽이고요. 가죽을 겉감과 안감을 다 이어 붙여 놓은 가죽으로 따로 안감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죽이고, 코팅이 진하기 때문에 유수분이나 스크래치에 아주 강한 게 특징인 가죽입니다. 자, 이 소가죽을 저희가 재단하다 보니 잘려져 있는 단면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가죽을 사용하다 보면 손이 잘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가죽 결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튼튼하게 내구성을 높여주는 작업으로 엣지 코트 작업, 단면 마감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 엣지 코트는 고무 계열의 마감재로 여기에 발라주면 이 단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엣지 코트 작업을 하는 부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죽 정면으로 봤을 때 손이 잘 닿을 수 있는 상단 부분, 가죽 정면으로 봤을 때 손이 잘 닿을 수 있는 상단 부분, 그리고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뚜껑 부분에 이 옆면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고, 자주 사용하게 될 스트랩도 잘려져 있는 단면 앞뒤로 모두 다 마감을 해주셔야 되고요. 같이 챙겨드린 이 가죽 조각은 부속품 뒷면을 마감할 때 가죽을 덧대서 손이 다치거나 보기에도 예쁘게 마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도 모두 다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엣지 코트는요, 고무 계열의 마감재인데요.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으니 꼭 옷 주의해 주시고요. 엣지 코트 작업하기 전에 물티슈를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챙겨드리기는 하지만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조금 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엣지 코트 바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코트는 고무 계열의 마감재로 가죽 절단면의 결을 정리하고 내구성을 높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엣지 코트는 손에 묻은 건 잘 지워지지만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전에 물티슈를 미리 조금 더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죽의 절단면이 이렇게 결이 일어나서 지저분할 경우에는 쪽가위로 조금 더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신 뒤에 단면 마감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튀는 컬러의 마감재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드린 엣지 코트는 제품 특성상 층 분리가 될 수 있으니 제작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물티슈에 살짝 눌러서 엣지 코트를 짜보겠습니다. 이때 힘을 얼마나 줘야 나오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가죽에 갑자기 많이 나와서 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적당량 조절하는 방법을 조금 연습해 보고 나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끔씩 입구 부분이 막혀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뾰족한 물건으로, 바늘 같은 것으로 입구를 가볍게 뚫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충분한 연습을 했다면 가죽에 한번 엣지 코트를 발라 볼 건데요. 기울여서 세게 누르지 않아도 기울이면 적당한 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살짝만 눌러서 이렇게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이때 엣지 코트를 박박 얇게 펴바르는 것이 아니라 한 1mm 정도 띄워서 여기 나온 양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도톰하게 발라주셔야 단면이 훨씬 고르고 예쁘게 발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앞뒤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바르고 앞뒤로 넘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넘어갔으면 바로바로 손 윗방향으로 쓸어서 튀어나온 엣지 코트를 지워주시고 지운 손은 물티슈에 닦아가면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되지 않았을 때 물티슈로 막 닦게 되면 오히려 아래쪽으로 더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 윗방향으로 쓸어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옆으로 쓸게 되면 엣지 코트가 타고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서 꼭 윗방향으로 쓸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울여서 여기 나온 양을 1mm 정도 띄워서 도톰하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고 앞뒤로 확인한 다음에 넘어간 부분 손 윗방향으로 쓸어서 제거해주기. 자, 주의사항 한번 알려드릴게요. 쭉 바르다 보면 갑자기 위쪽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고무 계열 마감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만지게 되면 쪼그라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쭉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건조 후에 리터치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쭉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비어있게 칠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 없도록 꼭 작업하실 때 꼼꼼하게 보면서 단면 결을 잘 채워주셔야 마감이 잘 되면서 쓰시면서 가죽 결이 일어나는 게 적어집니다. 스트랩부터 한번 발라볼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부속품을 다 연결해드리기 때문에 엣지 코트가 부속품이 이렇게 닿아 있는 부분을 피해서 엣지 코트를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절반절 나눠서 발라볼 건데 우선 한쪽으로 이렇게 고리를 올려주신 다음에 한 반절 정도 발라놓고 다른 부분 바르다가 여기 이쪽이 완전히 건조가 되면 이렇게 옮겨서 빈 부분 없도록 모두 다 발라줄 예정입니다. 자, 아까 연습했던 엣지 코트 적당한 양을 기억하시면서 살짝 기울이면서 눌러서 적당량을 짜면서 이렇게 펴발라줍니다. 이때 이 엣지 코트를 박박박 이렇게 얇게 펴발라주는 게 아닌 약간 도톰하게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서 나오는 적당량을 1mm 정도 살짝 띄워서 이렇게 펴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셔야 평평하고 예쁘게 바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앞뒤로 넘어가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면서 넘어간 부분은 손 윗방향으로 쓸어서 제거해 주신 뒤에 손을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거하는 작업은요, 바로바로 해주셔야지 엣지 코트가 마르기 전에 제거가 돼요. 그래서 조금 바르면서 바로바로 앞뒤로 꼭 확인해 주시면서 쭉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 단면을 모두 다 바르신 후에는 반대쪽도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켠에 발라줬던 면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잘 세워서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건조가 될 동안 저희는 다음 작업을 하고 있겠습니다. 챙겨드렸던 이 작은 조각도 마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쪽 끝에 얇게 잘 잡고
아까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엣지코트 병 주변이 이렇게 엣지코트가 굳어서 지저분해지는데요. 깔끔하게 바르기 위해서는 한 번씩 물티슈로 제거해가면서 발라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이 조각은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엄청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원형이기 때문에 바르면서 반대쪽이 손에 닿아서 망가지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면서 발라줍니다. 마찬가지로 수시로 앞뒤로 보면서 넘어간 부분 있는지 꼭 확인 후에 제거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 단면을 모두 다 엣지코트 작업을 해주셨으면 바로 내려놓으면 바닥에 닿아서 엣지코트 바른 면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볼록 튀어나온 작은 물체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놓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건조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한 켠에 잘 건조시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가죽 본판 단면 마감 작업 해볼 건데요. 자, 저희가 작업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윗부분과 뚜껑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우선 아래쪽 짧은 면부터 한번 발라볼게요. 자, 가죽이 조금 크기 때문에 너무 멀리서 잡으면 얘가 이렇게 흔들려서 바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르면 바로 아래에 손을 힘있게 이렇게 딱 잡아주신 뒤에 천천히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 도톰하고 위에가 평평하고 약간 볼록한 듯한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잠시 건조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대로 내려놓으면 이 부속품이 튀어나와 있어서 바닥에 닿지 않아요. 이렇게 내려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잡고 뚜껑 부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 부분 발라볼 건데요. 보시면 여기 오링이 끼워져 있을 거예요. 이 오링은 옆으로 이렇게 넘겨서 저희가 발라줄 면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놓으신 다음에 작업 마저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면이 이렇게 흐물흐물거리기 때문에 발라주면 가까이 꼬집듯이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부터 쭉 여기까지 모두 발라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죽이 어느 정도 건조될 수 있도록 바닥에 가죽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놔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같이 드렸던 이 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서 바닥에 닿지 않도록 잠시 건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따로 빼놓았던 이 스트랩의 반대부분 마저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건조를 다 시키셨으면 다음 작업을 들어갈 건데요. 건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 방법은 발린 단면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손에 묻어남이 없고 손톱에 찍히는 게 없는 정도로 딱딱하게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완전 건조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온도에 따라 건조 시간은 보통 다르겠지만 따뜻한 곳에서는 빠르면 5분, 좀 오래 걸리면 약 15분 정도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집에 드라이기가 있으신 분들은 드라이기로 간단하게 말려주시면 더욱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바느질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엣지코트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물티슈를 사용해서 이렇게 물티슈를 손에 이렇게 감아서 딱 쥐시고 약간 누르면서 이렇게 여러 번 문질러 주시면 앞면은 코팅이 있는 면이기 때문에 고무 계열 마감재가 벗겨집니다. 그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엣지코트가 묻어 나오는데요. 깨끗한 면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마저 지워주세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발라놓은 단면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 엣지코트가 옆면이 자꾸 밀린다면 그건 완전 건조가 되지 않아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건조시킨 뒤에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엣지코트 작업과 건조 작업이 모두 끝나셨다면 다음으로 바느질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가죽 본품과 실과 바늘, 골무, 가죽 조각 준비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가위, 라이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뒷면에 이 장식이 보이는 부분을 이 가죽 조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려줄 건데요.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게 가리셔도 되고 이렇게 같은 계열로 가리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붙여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죽 조각이 한쪽 면은 이렇게 가죽 조각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구멍을 뚫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바늘을 넣어보시면 가죽 조각이 이렇게 붙어 있거나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다 잘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실은 동봉해-드린 길이에 반절 정도 잘라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해 드렸으니 이 준비되어 있는 실에 전체 길이에서 반절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실 깨는 법은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바늘을 윗방향으로 올려서 바늘 위로 손가락 2마디 정도 실을 조금 더 길게 꺼내주세요. 이쪽이 실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쪽이 뾰족한 부분입니다. 자, 손가락 2마디 정도 실을 꺼냈으면 이 실이 맞닿아 있는 부분, 이곳을 손으로 꼬집듯이 실을 잡아주시고요. 바늘을 수직으로 꽂아줍니다. 실을 관통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셨으면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꽂아줍니다. 넣기 쉽게 이 실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반대 방향으로 넣어주는데요. 이때 그냥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손에 가둬놓고 수직으로 이렇게 찔러 넣습니다. 이때 꼭
실 중앙에 바늘이 뚫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3번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반대 방향 했으면 또 반대 방향 위로 S자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넣어줍니다. 이때 이 실과 뭐 이렇게 가깝게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멀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잡기 편한 쪽을 잡으시고 넣어줍니다. 이렇게 실을 S자로 꼬으면서 3번 정도 관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아래쪽부터 쭉 당겨주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당겨서 펴줍니다. 이러면 손에 걸리는 거 없이 실에서 바늘이 고정이 됐어요. 저희가 매듭을 묶지 않는 이유는 가죽에 구멍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매듭을 묶으면 구멍에 자꾸 걸려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손에 걸리는 거 없이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자, 실 끝쪽에다 이렇게 바늘을 고정하셨으면 반대쪽 끝쪽에도 같은 실에 반대쪽 끝쪽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늘을 끼워줍니다. 넣은 다음에 위로 향하게 빼서 실을 2마디 정도로 빼주신 다음에 바늘이 여기 끝에 있는 부분 잡아서 관통 1번, 2번 조금씩 내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3번 S자를 그려주세요. 아래쪽 내리다 보면 딱 걸려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위에서부터 펴주기. 자, 바느질을 하기 전에 준비해드린 골무를 손이 미끄럽거나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착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엄지와 검지에 착용해주세요. 자, 그 다음 가죽 조각을 이제 연결해 줄 건데요. 원하는 컬러가 앞으로 오도록 이렇게 방향 맞춰서 놔주신 다음에 전 바늘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제일 가운데 있는 구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뒷면에서도 제일 가운데 있는 구멍을 확인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신 뒤에 쭉 당겨서 반대쪽에 있는 바늘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중앙을 맞춰주세요. 중앙을 맞추지 않으면 하다 보면 한쪽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에 이렇게 중앙을 맞춰주세요. 저희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오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어느 방향으로 하시던 한 방향으로 삥 돌아서 바느질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시계 방향으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온 바늘이 이렇게 아래로 한 땀 완성을 해줘야겠죠. 한 칸 아래에 있는 구멍으로 넣어주시고 동일하게 뒷면에서도 한 칸 아래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멍이 한 번에 잘 안 들어가면 이렇게 벌려서 보시면서 구멍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 당겨주시는데 지금 가운데 중앙 실 맞춰놓은 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당겨서 앞에 한 땀 완성해 주시고요. 그대로 지금 이거 나온 실 아래 내려놓으시고 원래 뒤에 있던 이 바늘이 있어요. 이게 아래 또 실이 나온 구멍에 교차해서 들어가 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잘 보이지 않으시면 이렇게 사이 틈 보면서 구멍 맞춰서 찾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한 땀씩 고정해 주셨으면 양쪽을 같이 잡고 지그시 꽉 당겨줍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아래로 또 한 땀 내려가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바늘 잡고 뒷면에 그대로 한 칸 아래인 구멍으로 들어갔는지 잘 확인해 주신 다음에 쭉 당겨 주신 다음 쭉 당겨 주시고 이 당겨 나온 실은 그대로 한쪽에 이렇게 내려놔 주신 다음 원래 뒤에 있던 바늘이 이 실이 나온 똑같은 구멍에 들어가 줍니다. 자, 이때도 구멍이 딱 맞지 않아서 넣기 어려우시면 살짝 벌려서 이 실이 나온 구멍을 확인한 후에 바늘 구멍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빡.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많이 하는 실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아래로 한 땀 넣어주시는데 이렇게 바로 아래 다음 구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한 구멍을 이렇게 건너뛰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가 맞는 구멍으로 넣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도 이게 방금 나온 실이라면 이거 놓고 원래 뒤에 있던 바늘이 이 실이 나온 구멍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간혹 헷갈리셔서 방금 나왔던 이 바늘이 이렇게 거꾸로 위로 올라가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희 한 땀 아래에 있는 구멍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앙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왔던 길을 그대로 뾰족한 쪽을 이용해서 되돌아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천천히 보시면서 위에 있는 바늘이 실이 나온 이 구멍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일어날 수 있는 실수가 이런 식으로 실이 걸린 채로 바느질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다 당겼다고 생각하고 계속 쭉 이어나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걸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계속 바느질 모양을 확인하면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바느질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실이 엉켜서 잘 당겨지지 않고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바늘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양쪽에 있는 이 바늘을 모두 다 일단 실에서 제거해 줍니다. 이때 이렇게 중간을 자르면 실이 부족할 수 있겠죠. 바늘과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실에서 바늘을 모두 다 제거한 후에 바늘을 이용해서 걸린 부분을 살살 당겨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안 당겨진다면 다른 쪽 실을 이렇게 당겨주시고 뒤에서도 이런 식으로 실 손상이 최대한 없도록 앞뒤로 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다시 바늘을 실에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서 실이 이렇게 빠져버려도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에 저희 바늘에 실 고정하는 튜토리얼을 보시고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하다가 실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제가 잘라 볼게요. 이렇게 한쪽 실이 끊어져 버렸다면 반대쪽 실도 당기기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고 저희 남겨놨던 새로운 실을 바늘에 연결해서 이어줄 건데요. 적당한 길이의 실을 다시 이렇게 양쪽에 바늘을 꽂아주시고요. 고정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진 마지막 구멍이 여기라면 한 칸 앞에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처음 시작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을 당겨서 중앙을 맞춰주시고요. 이 마무리를 하지 않고 잘린 실이 풀리지 않도록 같은 구멍에 두 땀을 겹쳐주는 거예요. 똑같이 아래로 내려가서 한 땀 넣으시고 쭉 당겨주시고 그러면 이 끝난 부분이 두 땀이 되겠죠. 뒷면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나온 실인데 이게 이렇게 끝으로 나와주신 뒤에 원래 뒤에 있던 바늘이 이 실이 나온 구멍에 들어갑니다. 이때 저는 바늘이 기존에 잘라뒀던 게 헷갈리니까 손으로 이렇게 위로 당겨 잡았어요. 그리고 당길 때는 잘라놨던 요 실을 같이 잡고 앞뒤로 꽉 당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긴 바늘로 똑같이 또 이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잘려있는 이 실은 바느질을 다 한 뒤에 마지막에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바느질은 마지막 구멍까지 모두 빠지지 않게 다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구멍까지 모두 바느질 해주셨으면요. 저희 이렇게 중앙 가운데 있는 요 한 땀을 여러 땀 겹쳐서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 줄 거예요. 지금 앞에서 나온 바늘이 위로 한 땀 올라가서 두 땀 겹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당겨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온 실 말고 원래 뒤에 있던 이 바늘이 한 칸 위로 올라가서 뒤에도 두 땀 될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양쪽 같이 당겨서 튼튼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앞에서 자르면 자른 자국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겹쳐져 있는 땀 한 번 더 겹쳐서 아래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 땀 겹쳐서 튼튼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주신 뒤에 뒤돌아서 뒤에서 나온 이 실을 쪽가위로 당기면서 바짝 잘라줍니다. 그리고 잘라준 이 부분을 라이터를 이용해서 실에 왁스를 녹여서 마저 고정해줍니다. 라이터는 가죽이 오래되고 있으면 가죽이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여러 번 해주시면 됩니다. 1초 정도 됐다 뗐다가 됐다 뗐다가 이렇게 실이 짧아지게 녹아들었다면 이 라이터 딱딱한 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꾹 눌러서 고정해주세요. 여기까지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장식 부분을 모두 다 꾸며주셨다면 저희 이제 꼬아볼 건데요. 이렇게 펼쳐서 봤을 때 가운데 홈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중앙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반절 접어서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구멍이 나란하게 나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하나하나 가죽 조각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가죽 조각을 이 구멍 안에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조각을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요. 바깥에서 안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끝에 있는 구멍과 이 끝에 있는 조각부터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이때 이 구멍 주변을 꼬집듯이 가죽을 딱딱하게 딱 고정시켜 놓고 이 조각을 반절로 접어주세요. 접은 뒤에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구멍 안에 넣어주시고요. 손을 앞머리 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완전히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만 두면 쉽게 빠질 수 있어서 이쪽 면을 살짝 안으로 꺾고 얘를 완전히 밀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때 이 가죽은 위로 당겨주시고 이 가죽은 아래로 서로 이렇게 맞닿을 수 있게 당기면서 꼬아주시면 됩니다. 위에도 동일하게 한번 계속 꼬아 볼게요. 반절 접어서 꼬집듯이 이 구멍 주변을 딱딱하게 고정시킨 뒤에 좌우로 흔들면서 넣어주시고 완전히 넣어주기. 밀어서 완전히 펴졌는지 확인하면서 마저 꼬아주시면 됩니다. 볼 때 이런 식으로 너무 덜 들어가면 예쁘지 않아요. 자꾸 안으로 밀면서 모양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꼬아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모두 다 꼬아주셨으면 이렇게 접어봤을 때 정면에서 옆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모양을 잡은 뒤에 약간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한번 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날개가 안에서 바깥으로 빼는 게 아니라 위로 감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모두 다 꼬아주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천천히 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꼬아주셨으면 한 번 더 안쪽에서는 나온 가죽 조각을 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모양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다음에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잡힐 수 있도록 조금 주물주물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느질 없이 꼬아서 만드는 코인백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준비해놨던 스트랩을 이 오링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인백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아마도 가죽 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